저희 채널A가 유한기 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찾아가서 황 사장 당신 사표 내놓으라라고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녹취 파일 단독 보도해드린 이후에 이 정계에 큰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인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은 황 사장의 주장인데 그 공모지침서를 누군가 바꿔버렸다. 이거 누가 바꿨을까? 이 말은 사실일까? 잠시 후에 따져보겠고요. 오늘 사실 시작할 이야기는 원희룡 후보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원희룡 후보의 주장과 별도로 저희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많은 조간신문에서 검찰이 비슷한 의혹을 잡고 수사 중인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공익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장애문이 되던 황무성 당시 도계공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첫째 목적, 검찰은 즉각 수사하여 김만배와 유한기를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놈만 팹니다. 원희룡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황 사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에게, 임기가 남아있는 황 사장에게 일개 본부장 유한기 씨가 찾아가서 사표를 내라라고 종용했던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과 맞물려서 이 유한기 씨가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았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지금 폭로를 한 건데 제보가 있다면서 자, 이게 사실일까? 어제 하루 종일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간신문들과 언론사들이 검찰을 취재해본 결과 검찰도 상당수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물론 아직까지는 정황입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확한 금액, 혐의죠. 혐의 금액까지 특정이 됐는데 2억 원. 김만배 씨, 이 화천대유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본부장이 2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관련 녹취를 확보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은 조간신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기자회견했던 내용과 많은 조간신문들이 취재했던 이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이 혐의가 일정 부분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 이재민 기자, 그러면 이게 연결됩니까? 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요 김만배 씨로부터 화천대유로부터 유한기 씨가 2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그래서 유한기가 황 사장에게 찾아가서 사표를 받아냈구나 와 연결이 됩니까? 이 별개입니까? 아직은 연결이 됐다, 연결되지 않는다 말하기 어렵지만 연결이 된다는 가정 속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부패의 사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희룡 후보가 어디에서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검찰은 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서 역시 김만배 씨로부터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본부장이 2억 원가량 수수했다는 정황을 또 따로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주장이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을 거의 강제로 사퇴시키는 이제 녹취록을 이제 여러 번 들려드렸죠. 사퇴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동규 당시 전 기획본부장은 사장 직무대리를 맡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당시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두 사람 유동규, 유한기 씨는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해서 뭐 넘버원, 넘버투다 이런 의미에서 유원, 유투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결국은 황무성 전 사장을 뭐 제거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밀어낸 뒤에 결국은 넘버원, 넘버투가 이 대장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평가위원장으로 결국은 화천대유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그리고 예. 나서 지금의 이제 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황무성 전 사장을 밀어내는 게 결국은 두 사람이 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 사업이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짜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부패 사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겠죠. 만약에 사실이라면이란 전제하에 아니 그런데 이재명 기자의 얘기를 듣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김용주 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영향을 받는 성남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죠. 공적 단체죠. 맞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리나 과장을 교체하는 인사 정도였다면 뒤에 있는 화천대유든 천화동인이든 천녀유원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민간단체의 로비로 본부장 하나쯤이 대리나 과장 인사는 쭈물딱쭈물딱 할 수 있다면 이해는 되는데 아무리 그 뒷배에 있는 민간단체가 수억 원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공적단체의 성남시 직속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을 성남시장도 모르게 제거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 사람을 황무성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데려올 때 누가 역할을 했는가? 나는 유동규가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충분히 자기 선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사장으로서 무슨 그 재판 관련해서 뭐 좀 적절하지 못한 뭐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모르는 상태라도 재척 사유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요. 자기가 데려왔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뭐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때문에 그 문제를 시장한테 숨기고 오히려 무슨 비서진이나 다른 어떤 시의 참모들하고 협의하여서 정리시키는 그런 과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아니 근데 시장에게 적절하게 사유를 보고하지 않고 선 사장 해임 후 보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세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예를 들면 유동규와 같은 역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이 직접 못 주지만 유동규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뭐 예. 시장님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아서 하시오. 이럴 수 있는 개연성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시장의 결정의 의미인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 두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았는가 혹은 전진상 정책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했는가 아닌가 그런 것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전혀 몰랐던 일이다. 사퇴 종료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